습니다. 자,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. 각 증권사 지점에서는 오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이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. 주식과 현금 비중 70대 30으로 유지가 됐습니다. 그리고 동부증권 강릉지점의 포트폴리오 오늘 싹 변화를 좀 줬네요. 이 현금 100%로 만들어놨습니다. 그리고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70, 현금 30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오늘 큰 변화를 준 동부증권 강릉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. 윤희찬 지점장입니다. 지점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주식을 다 팔아야 될 그 시기인가요? 다 현금화를 하셨는데요. 오늘 포트 전략 어떻게 세우십니까? 예, 금일 현금 100%로 준비를 했습니다. 어제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살벌했었는데요.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600포인트 선 안착에 대한 진통이 어닝 시즌 후반부하고 맞물리면서 시장의 대규모 매도세를 좀 불러온 것 같습니다. 간밤에 해외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.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 정도만 상승이 나갔고요.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업종 중심으로 미국 시장의 하락도 좀 이어졌습니다. 우리 시장은 일단 코스닥 시장의 추가 하락에 대한 관망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거래소에서는 경기 민감주 위주의 어떤 추가 반등을 관찰해보면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를 좀 다시 갈아탈 그 시기인가요?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쪽 시장 다 먼저 확인 작업을 먼저 하고 좀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쪽입니다. 그래서 좀 두 종목 다 코스닥 시장에 있는 그 종목인데 두 종목을 제외를 하셨는데 먼저 파트론부터 점검해보죠. 어제 좀 많이 밀렸던 종목, 오늘은 좀 보합권 정도에서 숨을 좀 고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. 파트론부터 좀 점검을 해주시죠. 예, 장중에 코스닥 시황에 급락하고요. 기관 쪽에서 좀 대량 매도세로 인해서 20일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좀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돼서 매도 처리했고요. 다만 이제 올해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기 바닥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다음 지지라인은 61선 이평선 정도로 일단은 1차선을 좀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BC 월드 제약 역시도 이제 편입을 좀 제외를 하셨는데 오늘 2%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입니다. 어제도 한 8%가량 좀 밀렸던 종목이고요. 자, 그래도 오늘 21선 좀 지지력 테스트에 나서고 있는데 좀 지지 기대는 좀 어려울까요? 추가적인 하락을 더 봐야 되는 종목입니까? 지난주에 강한 탄력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시장 상황 때문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 보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일단은 역시 코스닥 시황 악화 때문에 소폭 수익실에 좀 나섰었는데요. 역시 일단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황이 좀 안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1월 달에 연초에 상승 이후에 첫 번째로 일단 21선에 일단 주가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지력 테스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신뢰도를 좀 가져보는 그런 시각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이제 다 챙기셨는데요. 자, 그러면 지금 또 보고 계신 종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 편입 관심주로 주실 만한 종목들 알려주시죠. 예, 먼저 셀바이오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이고요. 이 종목을 접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보고 있는데요. 한국에서 관련 시장이 작년에 800억 원대를 좀 넘어서면서 2015년 올해에도 치료제로서 역할이 좀 부각되면서 시장 캐파가 좀 증가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. 해외 시장에서는 덴마크나 핀란드에서 이제 자체 브랜드인 듀오락 공급 증가세가 좀 올해 다시 한번 고성장을 좀 할 것으로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.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기금하고 투신권 중심의 기관에서 어떤 재매수세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관심 한번 가져보면서 포트 편입을 한번 좀 시도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종목은 BH를 좀 언급을 좀 드릴 건데요. 작년에 연간 예상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소폭 감소가 좀 있었는데요.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종목은 좀 봐줘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작년에 대부분 IT 부품 회사들이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는데도 불구하고 BH는 FPCB 분야에서의 확고한 지위 때문에 어떤 실적의 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. 이 부분은 부품 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좀 가장 먼저 좀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을 좀 했고요.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60억,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한 200억 정도를 시장 컨센서스로 좀 보고 있습니다.
다시 한번 좀 부각해야 될 시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조선화학 정유 중심의 어떤 경기민감주인데요. 역시 이제 국제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장중에 등락이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움직임 때문에 포트폴리오 편입을 좀 언급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. 다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가의 어떤 반등 추이를 항상 주목하시면서 경기민감주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은 당분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윤희찬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.